이번에는 기술창업론에 나와 있는 링컨버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제법 많지만 후딱후딱 읽고 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페이지를 많이 줄이지 않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을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입니다. 애플은 어떻게 돈 벌었을까요? 아이튠즈, 앱스토어, 처음에 애플 TV 대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가치 창출, 수익 창출,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언제 고민해야 되느냐? 만들고 나서 고민하는 거 아니다. 만들기 전부터 설계할 때부터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화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어떻게 알면 좋을까? 사업 계획 썼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코닥 망했나요? 필름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오면서 망했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CEO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때문에 망한다?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다. 시장 수요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 선순환 구조, 모방 불가능한, inevitable, inimitability, 모방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목표 시장 선정하고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걸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나인블록 뒤에 말씀도 드릴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리멤버 서비스를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멤버 서비스에 명함을 올리면 명함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이 서비스가 최근에 저도 잘 쓰고 있지만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전 모델이었을 때 비즈니스 모델로 분석을 해서 이 차트에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 드려 보았어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 9블럭 있었죠? 그 9블럭에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세그먼트. 고객이 누구냐? 남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 누군가가 몇 세고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기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멤버 누가 쓰겠냐? 직장인인 거죠. 사업가, 일반인,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 이렇게 또 소량으로 하고 소량으로 주고받는 사람도 있고 대량으로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치 제한. 어떤 가치를 줄 건데 우리가 만드는 비즈니스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가치의 유형들이 뭐 새롭기도 하고 성능이 있기도 하고. 리멤버는 왜 쓸까요? 사람들이 명함을 받고 어디다 쓰거나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주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면 이게 락인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통했죠. 채널.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어떤 유통을 겪게 될 것이냐, 지나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리멤버 같은 경우는 앱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로 고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 관계예요. 그럼 고객들과 어떻게 만날 건데?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데? 리멤버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관리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 판매 촉진, 뭐 회식 비전하고 뭐 다양한 광고들을 막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홍보, 푸시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다 이야기입니다.
핵심 자원. 어,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데?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다 필요하겠죠. 돈 필요하고 인원 필요하고 개발자 필요하고 이런 것들 써주는 겁니다. 핵심 활동, 뭘 할 건데? 어, 비즈니스와 어떻게 관련한 활동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리멤버 같은 경우는 앱 개발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위한 고객 관리 활동도 해야 될 거고 홍보 활동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앱을 개발하기 위한 또는 앱을 유통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핵심 파트너십. 이 서비스는 누구랑 같이 쓰는 거냐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키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멤버 같은 경우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제조업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보안관리 업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대량 명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물류업체가 가서 받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파트너십이겠습니다. 수익원, 그럼 어떻게 볼 건데? 명함 관리 서비스는 사실 공짜였고요. 그다음에 광고 수수료가 붙었었는데 이게 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튼 돈 어떻게 벌 것이냐?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 어떻게 쓸 건데? 보통 개발자 인건비 쓰기도 하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비용을 계산해 놓고 벌 생각을 해야죠. 네, 얼마가 나갈지 모르고 일단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 어떤 가치를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린 캔버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린, 의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린에서는 스타트업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최적화된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모델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릭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낭비를 줄이는데 조금 더 포커싱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가 바뀌었냐? 가운데 이제 고객 관계가 있고요.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벨롭 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뀌었죠. 아래쪽으로 해결책, 문제, 일방적 경쟁 우위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사실 저는 아래쪽이 이제 더 익숙해졌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만들려고 하면 이제 아래쪽처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창업 기업을 조금 비교를 해놓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새로운 기업들은 저는 릭캔버스를 먼저 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우버 아시죠? 택시. 예, 우버는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문제점부터 먼저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택시기사 문제가 있고 또 뭐 저녁에 안 잡히고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 그럼 누가 택시 타는데? 상류층? 사업가? 일단 우버는 비싸게 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높게 했고 얼리어답터 택시나 렌터카를 주요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버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럼 우버는 어떤 가치를 갖다 주느냐? 차가 일단 좋았어요. 차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앱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이 다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죠. 솔루션. 앱을 개발해서 그 앱에서 운전자 평가도 하고, 가격도 제한하고, 푸시 알림 바로바로 와서 되게 신속하고 쾌적한 앱을 쓸 수 있었죠. 채널 앱입니다. 수익은 돈 어떻게 볼까요? 운행 수수료 그렇게 했었고 여기 보니까 뭐 장비 및 자동차 대출 수수료 이런 것도 있던데 아마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 대출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수익 증가, 고급 택시를 통한 수익, 개인 자동차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 구조 다양화, 우버 X.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기 자동차 여러 가지 했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문제가 많았던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다시 그래서 비용 구조 돈 어떻게 벌 건데? 어떻게 쓸 건데? 그래서 자동차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서비스니까 네 차 갖고 와. 이런 이야기였었고요. 어,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되게 날로 먹는 비즈니스였고 되게 똑똑한 비즈니스였다 생각합니다. 핵심 지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가 괜찮은 서비스라고 보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 수가 되게 중요할 거고, 고객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되게 중요할 텐데, 그 숫자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매칭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쟁 우위, 뭐 택시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택시와 비교해서는 뭐가 좋아? 누구나 택시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버를 타는 되게 뭐 유명한 사업가들, 유명한 인사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쿠폰도 엄청 남발해서 주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쟁 우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여기다 써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가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경쟁 요인은 무엇이다. 어떤 채널로 유통을 하겠다. 그 솔루션은 무엇이다.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40페이지를 후다닥 읽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좀 뜯어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너무 후다닥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잘 정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